인간은 이상할 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방,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시간 앞에서 마음은 곧잘 불안을 먼저 꺼내듭니다. 마치 고독이 곧 불행의 예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익숙한 감정에 고개를 젓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에게서 비롯되기보다 타인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고 스스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욕망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고통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물러나 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불편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불안, 공허, 권태가 더 또렷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고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이 진짜 사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도 사회의 기준도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바라보는 시간. 그 깊이 속에서 욕망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환한 웃음도 충만한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삶이 잠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고요한 행복의 내부로,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인의 소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게 만드는지, 그 미묘하고도 냉정한 풍경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혼자 있는 공간이라면 이 고요를 조금 더 허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관객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볼지, 이 생각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이 침묵이 무례로 읽히지는 않을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사유는 깊어질 틈을 잃고 표면에서만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를 소모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결코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조급함,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타인이 곁에 있을 때 혹은 타인을 상상할 때 가장 크게 자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음이 꼭 말과 행동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데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여놓고 살아갑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멈추면 안 된다고. 쇼펜하우어는 이 내면의 소음을 인간 고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세계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너무 가까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 두기를 권합니다.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판단으로부터의 심리적 거리 말입니다. 그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흔들림에 노출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소음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생각들이 마치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것처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계속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유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생각들, 그리고 고독의 초입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권태가 왜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즉시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 앞에서 실망합니다. 고독은 곧 안식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망치던 생각들과 마주합니다. 낮 동안 소음 속에 묻어두었던 불안, 의미 없이 반복되던 기억들,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고독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이 불편함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라고.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바깥을 향해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외면한 채 살아왔는지를 고독은 정직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생각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시간을 통과하는 이는 권태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할 일도, 자극도, 대화도 사라진 자리에서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흐릅니다. 마음은 이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무언가를 찾으려 몸부림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권태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욕망이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외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이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조용한지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목소리가 구분됩니다. 지금 떠오른 이 불안이 정말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들었던 말의 잔향인지 차분히 살필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유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이 가장 현실적인 평온에 가까워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더 이상 마음을 휘두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삶은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독이 왜 고립이 아니라 보호인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이 어째서 약함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용기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벌처럼 여깁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기분, 혹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상상. 이 모든 감정이 고독이라는 단어에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해석이 얼마나 성급한지 지적합니다. 그에게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취하라 말하고, 비교하라 속삭이며, 멈추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이 요구들은 겉으로 보기엔 삶의 동력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압력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압력을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그 거리를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은 도망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가장 정직한 자기 보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극에 약한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기대 앞에서 흔들리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는 욕망도,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도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그 자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쇼펜하우어에게 이 질문은 삶을 바꾸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덜 괴롭게 만드는 확인이었습니다. 고독이 보호가 되는 순간은 외부의 기준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할 때입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리듬으로 숨을 쉽니다. 행복은 이때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불행이 더 이상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차단된 상태에서 생겨납니다. 무언가가 더해져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닿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보호된 고독 속에서 욕망이 어떻게 잠잠해지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어째서 공허가 아니라 가벼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더 이상 명령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자기 비난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은 지나치고 맙니다. 욕망은 늘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대개 타인과의 거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의 속도, 남의 성취, 남의 기준을 가까이 둘수록 마음은 끊임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준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보다 지금 무엇이 필요 없는지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때 생겨나는 것이 욕망이 사라진 공허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쉬는 틈입니다. 이 틈은 이상할 만큼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를 무기력이나 실패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적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흐릅니다. 소비되지 않는 힘, 밖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안정감입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기쁨도 줄어드는 대신 괴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은 바로 이 지점에 머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되지만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상태. 이때부터 사람은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삶과의 거리를 조절할 뿐입니다. 무언가를 더 붙잡지 않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으며 조용히 하루를 통과합니다. 이 통과의 감각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덜 다칩니다. 그리고 그 덜 다친 마음이 생각보다 오래 조용한 평온을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요한 상태가 어떻게 사유의 깊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생각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평온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진 자리에 곧바로 기쁨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남습니다. 이 여백은 무엇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게 자유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생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말입니다. 자유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모든 생각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떠올라도 그 불안이 곧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스쳐가도 그 감정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아주 얇지만 분명한 간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이 바로 평온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마음의 중심까지 곧장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깊이는 많이 생각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덜 믿을 때 시작됩니다. 모든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감정이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생각은 위협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는지, 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움츠러드는지 답을 서둘러 내리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음을 한 단계 물러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는 삶을 긍정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냉정하지만 자비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선이 인간을 가장 덜 상처받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자유가 깊어질수록 행복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대신 평온에 대한 감각은 또렷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로 느껴지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쉴 자리를 내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평온이 왜 밝고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조용하고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상태인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최종 형태가 어째서 더 조용해지는 삶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삶이 갑자기 환해지는 순간으로 상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들뜨며 무언가가 채워졌다고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그런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결핍의 시작이 됩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상태의 상승이 아니라 자극의 감소에 가까웠습니다. 기쁨이 커져서가 아니라 괴로움이 더 이상 쉽게 번지지 않는 상태. 삶의 온도가 낮아진 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유의 깊이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큰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희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상처 입힐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선택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 보았습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오늘을 무사히 통과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크게 웃을 이유도 없고 크게 울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정도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본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필요하게 가까워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행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덜 흔들리는 데서 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는
이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욕망과 간격을 만들고 생각을 관조하는 연습을 거친 끝에 마음은 더 이상 삶을 정복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나 사이에 적당한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 여백 속에서 행복은 소리 없이 유지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 밝아질 필요도, 더 특별해질 이유도 없는 상태.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최종 풍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에서 오는 평온. 삶이 잠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순간. 그는 그 순간이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어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다치지 않은 밤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특별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덜 괴로운 상태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내일도 문제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삶이 나를 붙잡아 흔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마음은 충분히 조용해집니다. 행복이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낮아지고 욕망이 멀어지고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고 어딘가로 향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나란히 앉아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에서 오는 평온. 삶이 잠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이면 이미 충분하다고.